여러분의 고민 상담 코너 심통방통 대화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창현 나오미 가족 상담소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숙기 원장님이 또 출장 관계로 오늘 우리 조창현 소장님께서 도움 말씀을 주시기로 했는데요. 오늘 사연 들으시고 또 좋은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고민을 가진 사연인지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결혼을 한 달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요.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결혼을 겨우 한 달 앞두고 확신이 없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일단 제 남자친구는 베트남에서 자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말은 결혼하게 되면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다 정리하고 베트남에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결혼을 결심할 때는 베트남에서의 생활이 기대되고 설레고 그랬었는데요. 막상 날짜가 다가오니까 제 경력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게 너무 아깝게 느껴지고 이렇게 제 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결혼이라는 걸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망설여지는 이유는요. 남자친구가 자신의 엄마를 좀 함부로 대하는 듯한 태도가 계속 마음에 걸린다는 겁니다. 베트남과 한국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가족을 볼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요. 결혼 날짜를 잡고 시어머니 될 분을 모시고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것에서 엄마를 대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너무나 별로였거든요.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곧 자신의 부인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고들 하던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혹시나 저에게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요?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왔지만 막상 결혼을 앞두고 보니 더 혼란하기만 합니다. 결혼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그만두는 게 나을까요? 너무나 괴롭네요. 아, 그래요. 결혼을 한 달 앞둔 예비 신부의 그 고민 사연이었는데 우리 조창현 소장님은 결혼하셨죠? 예, 30년 지났습니다. 그래요. 30년의 그런 결혼 생활을 토대로 오늘 이 사연을 좀 고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 신부들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예비 신랑 신부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하겠지만 일단 뭐 이런 고민들 드는 것도 당연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정말 이제 예비 신부로서 어떤 이제 연애 과정에서 느꼈던 어떤 설레임, 기대감, 이런 것들 네. 많이 체험을 느껴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혼 한 달밖에 안 남아서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니까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감, 또 어떤 남편에 대한 신뢰감이 또 이렇게 약한 상태에서 과연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그 고민까지 느껴져서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일단 또 베트남으로 떠나야 하니까 본인도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런 많은 경력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뭐 이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사랑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연애 과정하고 결혼은 분명히 차이가 많거든요. 네네. 연애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어떤 행위라고 하면은 결혼은 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책임감이나 부담감이 많이 있는데 네. 또 베트남까지 가서 신혼생활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동안에 쌓아왔던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상실감, 네. 또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져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특히 이렇게 혼란스러울 정도로 또 어떤 괴로울 정도로 마음 상태가 그런 불안한 상태라고 하면 좀 더 신중하게 자기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지금 한 달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남편 예비 이제 신랑과의 대화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떻게 한편으로는 예비 신랑과의 대화보다는 어떤 전문가와의 그런 상담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표현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괴롭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마음이 불안한 상태거든요. 네네. 확신이. 그러니까 신랑 되시는 분하고 이런 자기 고백을 통해서 네네. 나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나 좀 괴로울 정도로 지금 불안한데 당신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다. 어떻게 해서 서로 속마음까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럴 여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남편이 그래요. 그런 대화가 가능한 분이라고 하면 네.
해외 생활을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지만 그럼요. 그냥 이제 그런 공감 능력도 약하고 대화 방법도 서투르고 그래 버리면은 얼마 못 가서 정말 후회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맞아요. 베트남까지 가게 되면 이제 그 누구도 없잖아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지인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남편만 의지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문제는 남편이 본인의 이제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이 자신의 부인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라는 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어머니를 조금 이렇게 막대하는 듯한 남자친구의 태도에 있어서도 조금 불안하다 이런 불안감을 비치셨거든요. 예. 결혼 생활에서 부모의 역할 모델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 많은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어머니 상은 일반적인 여성상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애 과정에서 여성상,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많으면 여성들한테 대해서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결혼한 후에는 역할 모델이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해줬는지가 1차적인 역할 모델 기준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있다라고 해서 남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을 꼭 뭐 잘못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에 또 이제 자기 점검이 또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도 엄마가 아버지한테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대해줬는지 네네. 이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네. 막연하게 엄마처럼 안 산다, 아빠처럼 안 산다, 아니면 그 반대의 어떤 생각만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해서 실제 결혼 생활에 들어가면은 또 엄마보다 힘들게, 아빠보다 힘들게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시아버지 될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 이것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참 결혼이라는 것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대 가족 간의 그런 또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좀 신중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네네. 자기 건강성이 이제 우선이기 때문에 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자기 고백을, 자기 표현을 적절하게 하면서 그래요. 그 마음의 위로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라고 하면 네. 해외 생활을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지만 네. 그런 대화 방법이 부족하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꼭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심통방통 대화 프로젝트 오늘 조창현 나오미 가족 상담소 소장의 도움 말씀을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